지금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라고 하셔서 왔고 장착이 굉장히 잘 돼서 와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 앉으시라고 하시고 지금 카메라를 켜시네요. 그렇죠.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사실 컨셉이 지난 1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그 어떤 유튜브나 이런 데 출연제가 되게 많이 왔지만 한 번도 출연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가 와서 앉아서 인터뷰를 하는 걸 지금 하고 있어서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응한 적이 없는데 네, 일단은 지금 뭐, 하고 계시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캠프모터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자동차 직수입하는 업체인 카일 트레이딩 카일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된 이유는 뒤에 보이시나요? 도요타 툰드라. 이게 대한민국 1호로 수입된 직수입 차량이라고 하는데, 이 차량을 수입해 갖고 오면서 저희한테 부탁을 한 게 있어요. 사이드 발판 좀 달아줘라, 베드 커버 좀 달아줘라. 어렵지 않게 시작을 했는데 1박 2일 동안 너무 어렵게 했어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직수입 차량 이것저것 하면서 이렇게 힘들었던 게 넘버 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인사시켜드리겠습니다. 카일 트레이딩의 카일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카일 트레이딩 김연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때 제가 처음에 자동차 정비 샵을 오픈하면서 그때 저희 고객분으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런 일을 하진 않았었어요. 대학원생 학생이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고객으로 왔을 때는 간도 많이 보고 하셨는데. 일단은 정정해드리면 저는 대학생이었었고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간을 봤다라고 하시는데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전혀 이해를 못 하겠고요. 자, 제가 그러면 직수입 업체에 대한 Q&A를 제 나름대로까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일 대표님은 차량을 수입하는 임포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임포터가 뭐예요?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역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자동차를 수입을 하기는 하지만 딜러분들이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그렇죠. 보통 이제 딜러분들 같은 경우는 제작사에서 수입된 차량들을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을 딜러분들이라고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처음부터 현지, 그러니까 북미라든지 독일에서 차량을 찾아서 그걸 직접 수입을 해서 뭐 잘 아시겠지만 개별 인증을 받고 그리고 이제 번호판을 장착을 해서 차주분한테 인도까지 하는, 그러니까 정말 쉽게 표현을 하면 자동차 구매 대행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를 하기가 편하실 거고요. 대부분 제가 수입하는 요 툰드라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서 판매가 되지 않는 차량들을 수입을 합니다. 자동차 임포터를 전공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 공부를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업종을 변경하게 된 거는 사실은 그냥 돈을 벌고 싶었다는 게 제일 크죠. 네, 저는 자동차 관련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뭐 일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을 들어올 때 뭐 아시겠지만 콜벳 차량을 한번 제가 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콜벳 차량을 가지고 와서 국내에서 인증을 굉장히 애를 먹었었어요. 당시에 저는 자동차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었고 자동차 수입 관련 지식도 당연히 없었고 차를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도 모르던 상황에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차량에 굉장히 속을 썩이고 결국에는 인증을 못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심지어 그 차량이 아직도 저희 미국 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일이 뭐가 이렇게 어렵지? 뭐가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지? 근데 당시에 저는 굉장히 패기 넘치던 아주 젊은 대학원생이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뭐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내가 한번 해볼까? 했던 게 사실은 자동차 수입의 시작이죠. 네, 그래서 아주 굉장히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첫 번째 이유는 돈이었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마땅한 일을 찾다가 공교롭지 않게 이제 차량을 수입한 게 문제가 생겼었고, 그걸 해결하다 보니까 이거 돈이 되겠는데? 라는 아주 막연한 기대감에 시작을 한 게 10년째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인증을 못 받았던 콜벳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었었네. 제가 차를 되게 좋아하긴 했지만 제가 전공한 전공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자동차로 사실 돈을 벌고 이걸 업으로 할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하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네. 여태까지 차량을 몇 대 정도 수입하셨는지. 그래도 한 300대 가까이 수입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10년 동안. 여태까지 300대 넘게 직수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몇 년 동안 하셨다 그랬죠? 10년째죠. 네, 아, 올해가. 10년째가요? 네. 10년 동안 직수입 업체 임포터 업을 하시면서 연간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뭐 괜찮게 벌었습니다. 네. 네, 뭐 너무 돈을 벌고 싶어서 사실은 네, 일을 시작을 한 거고 뭐 정확하게 소득이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한데 평균적으로 대충 예상을 해본다면 그래도 대기업 부장님들만큼 1년 연봉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임포터는 사실 딜러랑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자동차 한 대 수입을 할 때 마진이 높지는 않습니다. 제가 직접 수입을 해서 차주분들한테까지 가는 그 루트가 있고 또 업체에 또 납품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딜러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수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각각이 다 사실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300대 수입하면은 이거 나누면 와 이 정도까지는 솔직히 아니고요. 네, 그랬으면 제가 뭐 건물 벌써 한 3-4개는 올렸겠죠. 지금 현재 계약된 차량들 이거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저도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카일 대표님이 수입을 해갖고 어느 날 갑자기 캐리어로 띡 하고 차를 보내요. 근데 제가 딱 보면 처음 보던 차야. 제가 당황스러울 때가 되게 많습니다. 앞으로 한두 달 안에 들어올 차량 리스트를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지. 네, 뭐 어렵지 않죠. 어차피 여기 와서 작업을 할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콜벳 차량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픽업도 한 대 또 더 들어와야 하고요. 픽업도 툰드라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또한 그것도 이거와 동일한 작업을 하나요? 노코멘트 해도 될까? 아마 똑같지 않을까? 네, 예상이 되고요. 그 골프 R 에디션 차량도 있고 롤스로이스 컬리넌 차량도 한 대 지금 네 들어야 되는 차량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가 들어와야 될 게 한 6대 정도 지금 더 들어올 게 있죠. 그다음에 다른 차도 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알파 로메오 그렇죠, 그렇죠. 줄리아 쿼드라폴리오 차량도 들어오죠. 네. 이렇게 조금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차량들, 힘든 차량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수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특이한 차량들이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혹시 있는지. 가장 인상 깊었다라고 하는 차량이 2대가 있는데요. 한 대가 머스탱 GT 수동 차량. 네, 그 차를 수입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인증을 떨어져 본 차량이었죠. 이제 인증이라 그러면 이제 생소하실 텐데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들어오게 되면 그 차량이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되든 안 되든 수입한 차량은 개별 인증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렇죠. 안전검사, 소음검사, 배출검사, 재원통보 기술검 총 5가지 절차를 거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소음 배출이 항상 우리가 문제가 되죠. 네네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복잡한 인증 절차를 갖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머스탱 차량이 제가 지금까지 이제 최고 기록인데 20번 떨어졌거든요. 소음 검사를. 네. 20번이라 하면 날짜로 며칠? 6개월 걸렸죠. 6개월. 네. 근데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사실 소음 검사 같은 경우는 날씨도 그렇고 온도도 그렇고 그날의 습도 그다음에 뭐 주행 트랙의 상태라든지 그리고 차량의 상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일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한 차량을 6개월 가까이 인증을 한다는 게 사실 저도 저지만 이 차주분들이 계속 기다리시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기대감을 안고 주문을 한 건데. 그렇죠. 네,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차량이 수입이 되면 보통 3개월 늦어도 4개월이면은 사실 차주분들에게 차량 인도가 되는데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인증 검사만 6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차주분이 거의 10달 가까이 기다리셨어요. 네. 비용도 비용이었고 사실 그 비용을 다 청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때 정말 진짜 너무 힘들었었죠. 네. 진짜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나 만세 이랬을 건데. 근데 만세를 부르기에는 들어간 돈이 너무 많았고요. 근데 이게 뭐 차값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인증을 못 받으면 차량의 번호판을 달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차량은 사실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차주분이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차주분 차량을 4대를 더 수입을 해드렸거든요. 지금까지. 그게 2년이 돼서. 오.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형 동생으로 지내는데 사실 차주분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네. 굉장히 좀 이렇게 인상도 험악하시고. 네. 아, 그쪽 일을 하시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캐릭터가. 네. 근데 굉장히 무서운 분인데 지금도 아주 잘 지내고 있는 분이시죠. 네. 또 한 대 차량은 아무래도 제일 첫 번째 수입한 차량이 가장 인상에 깊겠죠. 그때는 이제 제가 최초로 수입했던 차량이 스마트 포트였었는데요. 스마트 포트. 그때는 이제 미국에다가 돈을 보내고 음. 이게 진짜 올까? 안 오면 어떡하지? 충분히 그럴 수 네, 있어요. 그렇죠. 최초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리고 야 이거 오면 또 어떡하지? 내가 이 일을 준비는 다 했는데 스마트 포트는 정말 돈 보내고 보통 이제 차량이 한국에 들어온 데까지 빠르면 한 달 반, 뭐 길면 한 3개월까지도 걸리는데 그때 한 2달 걸렸거든요. 네네네. 정말 2달 동안 잠을 제대로 잔본 기억이 없어요. 네, 이게 정말 뭐 배 탔다는 거 확인하고 이 배 진짜로 제대로 오는 거 맞나? 그때는 이제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거 제대로 맞나? 왔는데 차가 아니고 막 벽돌 들어 있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모르시겠지만 임포터들이 차량을 수입을 할 때 현지에 가서 차를 사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실 마진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대부분 다 이제 전화 통화로 딜러들이랑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나 독일에 사기라든지 도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다 구축해 놓거든요. 사실 임포터의 경쟁력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서 차량 산다 그러면 마우스 클릭 2번이면 사실은 저는 차량을 구매를 하거든요. 아주 큰 플랫폼이 있습니다. 메나임이라고 공신력 있는 신뢰된 플랫폼을 쓰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딜러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차량을 구매를 하고 수출장을 작성을 하고 차량 말소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스마트 포트는 아직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죠. 끌고 와서 제가 처음 수입한 차량이에요 하고 그럼요. 알죠. 사장님이 아마 제일 먼저 보셨을 거예요. 생생하죠. 카일 트레이딩에 가서 차량을 구매하신 분도 카일 대표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과연 이거 내가 주문했는데 차가 올까? 똑같은 마음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임포터가 처음에 자리를 잡는 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저도 제가 이제 지금 10년 차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처음 1, 2년 동안은 한 2년 동안 제가 집에 돈을 가져다 준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 게러지도 없었고, 그렇죠. 네, 정말 오피스텔 한 칸 딱 만들어 놓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해도 얘한테 차를 수입을 맡기면 얘가 진짜 차를 가지고 올까? 라는 의구심이 지금 제가 생각해도 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사실 자동차 수입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지금 이제 계속 차량을 수입을 하고 그 기록이 쌓이고 나름 그래도 자동차 직수입 쪽에서는 제가 뭐 브랜드까지는 아니어도 차는 제대로 오는구나라는 게 사실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이게 트러스트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일을 하기가 편한 건데 지금도 사실 오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차가 안 올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경우는 없는데 제때 올까? 정확하게 올까? 특히 신차를 저희가 대부분 수입을 하는데 이 차가 사고차가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임포터 선에서 다 걸러집니다. 그래서 사실 임포터가 모르고 차량을 수입을 한다? 그러니까 이 차가 사고차인지 모르고 수입을 한다?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네. 네, 그런 시스템은 이미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임포터가 모르고 수입하는 경우는 없고요. 제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사실 없습니다. 왜 그러면 물론 저는 제가 혼자 일을 하지만 포워딩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손을 거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필터링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알리에서 직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차주분들이 차값을 다 안 주십니다. 네. 왜? 계약금을 주시죠. 네, 그리고 제가 제 돈을 주고 차를 사오는 시스템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잘못되면 제가 큰일이 나서 네,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맞네요. 지금 저희 뒤에 있는 툰드라 차량이 대한민국 1호 툰드라 차량이거든요. 23년식 하이브리드.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최초로 수입한 차량이 몇 대 정도나 되세요?
이제 최초 인증이라는 게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재원 통보랑 기술 검토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그걸 넣을 때 이제 최초 인증이냐 아니냐를 따지거든요. 근데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그냥 혼자 갖는 상징 같은 거죠. 그래서 다 기억을 할 수는 없는데 이제 미니 2.5세대 GP 차량을 제가 수입을 했었고 똑같이 이제 3세대 GP 신형 GP죠. 그게 3.5세대인가? 그 GP 차량 수입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형 아바스 그리고 유럽형 피아트 같은 경우는 에디션 모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다 이렇게 구분을 짓기가 어려울 거고요. 그다음에 스즈키 짐니 차량, 짐니. 그리고 이제 유럽형 미아타 같은 경우도 그럴 그렇죠. 거고요. 네, 그래서 뭐 많아요. 이 툰드라도 그렇고요. 근데 사실 자동차를 수입하는 입장에서 최초 인증이나 뭐 최초 수입이다라는 거를 뭐 그렇게 사실 자랑할 거는 아니고요. 왜 그러면 제가 갖고 왔다 그래서 다른 업체가 못 갖고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막 그런 것 갖고 막 제가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거기다 막 포스팅하고 그랬었는데 뭐 지금은 뭐 그냥 차구나. 네, 그리고 최초 인증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안전검사 이럴 때 좀 더 까다롭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이 좀 더 복잡하겠구나, 어렵겠구나. 뭐 분명히 쉽다 그랬던 것 같은데 1박 2일 동안 뺑이 쳤는데 뭐 우리가 늘 하는 일이 그렇죠. 네. 즐겁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Fly so high, I'm hypnotized. What's up is down, what's left is right. Chasing stars and holding.